실장 인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히 제가 좀 달라진 게 있죠. 그동안에는 회색 법복을 입다가 이제 4월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하얀색 법복으로 입었어요. 이제 교복도 안에도 이제 회색 와이셔츠에다가 하얀색으로, 우리 여자 교무님도 검정색 하다가 이제 하얀색으로. 우리 교무님들은 새 옷 입는 기분 딱 1년에 2차례 있어요. 이렇게 하복으로 갈아입을 때 한 일주일, 동복으로 갈아입을 때 한 일주일.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새 옷을 입은 기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고, 또 특별히 그 잘 보이려고 제가 화장을 좀 하고 왔어요. 어떻게 제 얼굴이 좀 예쁘게 보이나요? 제가 언젠가도 이렇게 화장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화장했냐고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 마음으로 화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4월은 우리가 좀 전에 성가도 불렀지만 대각개교 달이 시작되는 사흘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 원불교인들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비가 내립니다만은 그 학교 내에는 이제 벚꽃이 이렇게 만발해서 저희들의 그 새 마음을 더욱더 축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각교회들 맞이해가지고 축하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선 공지를 드리면, 우리 대학교당의 서의진 교무님께서 난타원이라는 버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음인문학연구소의 김일원 교무님이 대타원이라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아마 이제 우리 출가 교도님들 이렇게 발표가 돼서 제가 지금 아는데, 아마 우리 제가 교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번에 버프를 받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파악되는 대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축하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수의 공덕도 쌓고, 또 어떻게 보면 축하할 일이 많이 생기기를 염원하는 뜻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원기 총부 성지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총부 성지에는 바야흐로 남다른 분위기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총부 정문 왼쪽에 보면 저녁에 둥근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한번 꼭 감상하시기를 바라고, 또 총부 안에 그 특별 전시관이 마련이 돼서 사진전도 개최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방문객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앙교구에서, 우리 중앙교구에 사는 교도님들이 참 장하신 것 같아요. 이 성지 가까이에 산다고 하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중앙교구에서 2가지 그 사업을 올해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녁 7시에 4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성탑에서 저녁 7시에 기도를 해요. 릴레이 기도를. 그래서 제가 1일 날하고 어제하고 이틀 참여를 했는데 한 30여 명이 참여를 해서 그 성탑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참석을 해볼까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는 마음동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100주년을 기해서 익산 성지를 많이 다녀가기를 염원하면서 이제 그 QR 코드 이렇게 딱 찍으면 인증샷도 나오고 설문도 하고 해서 선물도 주는 그런 행사들도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이 릴레이 기도에 참석해서 보니까 그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들이 익산 성지 가까이 살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내용도 들어있고, 저희들이 이 성지 순례를 잘 오롯이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다녀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도님들도 익산 성지에 좀 많이 참배하는 그런 4월이 되기를 바라고, 사진전도 관람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부 건설 100주년이 되는 올해이기 때문에
제가 교사에서 그 찾은 본문이에요. 교사에.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 일어났던 그 내용을 교사에 이렇게 일부분을 제가 합독을 하도록 이렇게 선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9월 8일에 기지를 확정하고 바로 9월에 건축을 시작해 가지고 11월에 완공을 했는데, 이제 이때 초가 두 동에 17칸 집을 처음으로 지어서 11월에 완공해서 익산 총부 성지 생활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서중환 회장님께서 부지 3,000평 또 건축비 600원을 성금을 내시고 각처에서 성금을 800원을 내시고 그래가지고 1,400원이요. 그래 1,400원을 요즘 돈으로 환산을 넣으면 어떻게 돼 나오고 제가 막 찾았어요. 인터넷 검색하고 해보니까 1대 3만, 1대 6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1호는 지금 3만에서부터 6만 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만 원 정도라면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이런 정도 지금.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워낙 그런 때가 땅이 싸고 그런 때였으니까 이제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그 법문 그 뒤에 교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원불교 100년 전에 교세가 어땠느냐. 영산, 신흥, 김제, 전주, 부안, 경성, 진안 각지 회원이 남자 60명, 전체 합쳐서 남자 60명, 그리고 여자 70명, 130명이 우리 회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전무 출신은 13명. 전무 교무님들은 13, 여기에 대종사님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13명, 그리고 교도들은 13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자산은 정관평 언답이 자산 1호였다고 그래요. 근데 정관평 언답은 막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소금기가 있어서 농사 지어봐야 뭐 거의 소출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각지에 영산, 신흥, 부안, 익산에 약간의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자산도 거기에 기록이 됐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기술이 되어 있냐면 총부 운영과 전무 출신들의 생활 방도는 심히 아득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시작할 때 너무 미미하고 어렵게 시작했다고 하는 내용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법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원불교 문화재 또 유물 성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가지고 나도 스스로도 정리도 하고 우리 교도님들도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원불교 성지와 원불교 사적과 원불교 유물에 대하여 정리한 것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불교 성지는 두 종류로 나눠서 그 원불교 문화재 관리 규정에 나와 있어요. 원불교 성지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대성지, 그 다음에 성지 이렇게 나눠져요. 대성지는 우리 대종사님하고 관련돼 있는 성지를 대성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4대 성지가 있어요. 영산 근원성지, 변산 제법성지, 만덕산 초선성지, 그 다음에 익산 전법성지. 익산은 이제 법을 전하는 성지도 전법성지. 이렇게 4대 성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개념으로 성지가 하나 있는데 이건 성주성지가 현재까지 우리 문화재 관리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성주성지는 정산종사님과 주산종사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시고 구도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성지하고 대성지하고 구분의 차이점은 여기 나와 있듯이 대성지는 소태산 대종사님과 관련된 성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성지는
대원정사와 관련된 성지예요. 대원정사는 대종사님 이외에 원불교 최고의 법인 대각열애에 오르신 분들을 대원정사님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불교에서는 대원정사님께서 이제 대종사님 이외에 정산종사님, 주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상산종사님, 그리고 또 한 분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최초로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거는 드문 일이 처음 이른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대각열애에 오르신 우리 용태원 서대원 종사님께서 대각열애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각열애에 오르신 분들하고 관련된 곳은 성지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우리 용타원님이나 상산종사님이나 이런 분은 성지로 우리가 지정이 된 건 아니고 아마 이제 성보 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가 싶어요. 그래서 원불교 성지는 대성지가 있고 성지가 있다. 대성지는 대종사님하고 관련된 성지를 말하고, 성지는 대원정사, 정식 대각열애에 오르신 대원정사에 관련된 곳이 성지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불교 사적이에요. 우리 원불교 사적도 역시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성적과 교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성적, 성인 성자가 붙었죠. 그러니까 성적은 뭐냐면 성인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역을 성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불교 사적에서 성적은 대종사님하고 대원정사님하고 다 합쳐서 성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적으로는 이제 교단하고 관련된 유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소개한 대로 성적지 제1호는 노르목 대각터. 그 다음에 이제 16호가 있는데 14호가 박실구도터. 우리 교무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제가교도님 잘 모를게요. 성주 성지에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구도하시던 곳이 박실구도터예요. 거기가 이제 성적지로 되었고, 교적은 교단 창립 또는 교단의 발전 과정에서 가치가 있는 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교적 제1호는 영산 방언, 대종사님께서 제자들하고 방언 바다를 막았죠. 그 바다를 막았던 사무소터가 교적 제1호고, 교적 제11호는 이제 사실은 대종사님하고 관련이 없죠. 이건 교단하고 관련되니까 11호는 하섬에서 우리 경전을 편수했다고 그래서 하섬이 교소 편수지로서 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 유물이 있습니다. 원불교 유물. 원불교에도 이제 유물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제 유물은 크게 성보와 교보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잠깐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죠? 국보와 보물이 있죠. 국보하고 보물하고 차이는 저도 몰랐는데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보물은 나라의 보물이면 다 똑같아요. 근데 국보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특별하고 한 것은 국보로 이렇게 승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그냥 머릿속에 두면 이해를 하는데 하면, 국보 1호는 어디예요? 국보 1호는 숭례문이죠. 남대문이 숭례문이 국보 1호예요. 보물 1호는 동대문이에요. 홍인지문 동대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물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여러 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보물로 지정된 그런 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숭례문은 남다르기 때문에 국보로 이렇게 지정. 그래서 나라에는 국보와 보물이 있다. 이제 그런 상식으로 아마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원불교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성보하고 교보가 있어요. 이게 성보는 대종사님과
대원정사님하고 관련된 유물이에요. 그래서 총 16호가 있는데 1호는 대종사님 탄생가가 1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호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지정이 된 16호는 몽심제. 몽심제가 어디냐면 상산종사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남원에 있는 몽심제라는 것이 이제 성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보는 대종사님과 대강여류의 오르신 부처님들하고 관련된 보물을 성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교보는 이제 교단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을 갖다가 교보라고 하는데, 교보 2호는 영산 성지의 학원실. 그러니까 영산 성지에 그 선원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방이 1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특별히 그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꼭 대종사님 당대 때 건물만 지정되는 거 아니에요. 6호가 반백년 기념관. 우리 총부 안에 있는 반백년 기념관이 교보 6호예요. 이게 반백년을 기념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그래서 반백년 기념관이 6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원불교 성지는 대성지와 성지가 있고, 원불교 사적은 성적과 교적이 있고, 원불교 요물은 성보와 교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문화사회부에서 다 받아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어요. 우리 대학교당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번에 기왕에 이렇게 하면서 더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찾아서 정리한 것이 원불교 국가 등록 문화재가 4건이 있어요. 제 179호로 원불교 익산 성지 건물 8동, 성물 2기, 면적 1,300평방미터, 이게 2005년도에 국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 8동은 맨 처음 지어진 건물 본원실로부터 금강원, 종법실, 공회당. 공회당은 우리 원광대학교 최초의 교사였죠. 그 다음에 구정원, 대각전. 대각전은 우리 원광대학교 강당이었어요. 대강당. 그래서 거기서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그랬어요. 청하원, 정신원. 성물 2기는 대종사님 성탑하고 대면 성탑 바로 밑에 대종사 성비가 있어요. 이게 성물 2기가 교단에서 국가에 등록 문화재로 되어 있고, 또 제 481호로 원불교 영산 성지에 있는 대각전. 원불교 영산 성지에 있는 대각전, 저 유래 아시죠? 대종사님 어머니께서 열반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각처 회원들이 다녀가면서 부의금을 냈어요. 그 부의금을 모아가지고 영산 성지에 있는 대각전이 대종사님 당대 때 직접 지어졌어요. 여기가 이제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93호로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이 또 국가문화재로 등록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대종사님 당대 때 일사님을 인연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신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들 나름대로 받아들였지만 대종사님하고 똑같이 이 신흥이라는 마을에서 그 대종사님 경륜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축도합도 하고 공동 작업도 하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했어요. 그때 지어진 건물이 이제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763-8호, 여기는 익산 보화당 한의원이 대행사님 당대 때 지은 건물인데 건조 창고. 그러니까 익산 보화당 한의원이 건조 창고가 그 아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익산시의 이 몇 개 건물 중에 8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원불교 성지와 사적과 유물과 또 국가 등록 문화재를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익산 총부 건설 100주년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우리 학교 군사학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이성춘 교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6.25 관련된 자료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요, 익산 총부 성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치가 충분히 있고 의미가 있다, 가능성이 많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가지고 그걸 꼭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언젠가는 될 거다. 근데 이제 우리 이성춘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계에 많은 문화유산이 있지만 대부분은 관람용, 보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익산 성지는 지금도 그 정신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세계에서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그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보존용이냐, 지금도 활용되고 그 의미가 계속 드러나고 있느냐, 이 후자 쪽을 많이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익산 성지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제 저 뒤에 지금 와 계셔요, 이성춘 교수님. 이성춘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 자부심을 가졌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고 염원하고 문화사회부에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해서 언젠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익산 성지 100주년 돼가지고 방문회 해의, 그래서 익산 성지 100주년 기념 사진전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마음동행이라고 중앙교구가 주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지를 다녀가면서 인증샷도 남기고 해서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QR 코드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도님들에게, 이건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대각 이벤트라고 그래가지고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매일 진행이 됩니다. 간단한 퀴즈하고 그림 맞추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인터넷상으로 하니까 한 번씩 꼭 좀 참여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익산 성지 100주년 돼서 익산 성지에 함께 사는 우리 대학 교당부터, 우리 교도님들부터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익산 성지에서 2박 3일 익산 성지 스테이가 돼요. 근데 참가비가 18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 지난주에 우리 총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랑 이사장님이랑 이렇게 할 때 권장하는 의미로 제가 제안하기를, 우리 대학교당에서 한 8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이 10만 원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했더니 뭔 소리냐고, 10만 원을 지원하고 8만 원 본인 부담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교당 교화 협의 위원들한테 안건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교당 교화 협의 의원들은 참 우리 살림을 생각해 가지고 8만 원 지원하고 10만 원은 본인 부담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시간 꼭 내셔서 익산 성지 스테이를 한번 다녀오신다면 정말 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드립니다. 우리 교당에서 8만 원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교사 연구반 활동도 하고 우리 성지 안대도 이제 여러 번 했는데, 그 제가 안내할 때마다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익산 성지 순례 했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왜요? 지금 했잖아요. 이거는 연습입니다. 진짜는 본인이 혼자 와서 느껴보고 느낌을 받아야 이 순례입니다. 지금은 연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비 교무들한테도 그랬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 성지순례 단 한 번도 안 하고 가는 교도도 있고 교무도 있다. 심지어는 연습만 하고 안내만 하고 본인은 안 해. 그래서 올 1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간절히 염원을 해드립니다. 익산 성지 순례를 진정으로 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익산 성지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를 염원하면서 힘차게 박수로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